수단, 정부군과 반군 세력 간 무력 충돌. 분할 가능성 우려. 수단에서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RSF 간의 무력 충돌이 심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독자적인 자치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신속지원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점령지를 중심으로 민간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세금 부과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독립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정부군이 자금 공급을 차단하려 하자 RSF는 자체적인 통화를 발행할 계획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단 남부의 누바 산맥을 점령한 반군 단체도 정부군과 RSF 모두와 거리를 두며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 전문가들은 수단이 결국 서너 개 지역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분열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단 국민들이 무력 충돌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외교적 개입과 평화협정 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럽복음주의연맹 2025년 기도 주간 진행. 유럽복음주의연맹은 지난 1월 10일부터 19일까지를 2025년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유럽 전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마다 1월 초에 진행되는 기도 주간은 올해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를 주제로 열렸으며 유다서 한 장의 말씀을 8일간 묵상하며 유럽 전 지역의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도 주간을 위한 묵상집과 기도 책자를 제작한 이탈리아 복음주의 연맹은 현대 사회 속에서 회의주의, 무신론, 보편주의, 영성주의, 물질적 우상 숭배 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다서의 가르침이 신앙의 인내와 소망을 지켜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복음주의연맹의 사무총장 얀 베셀스 목사는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논쟁과 갈등, 분열보다 먼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치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지키면서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리바이브 유러프 컨퍼런스 2,000명 참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부흥유럽 리바이브 유러프 컨퍼런스가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75개국에서 약 2,000명이 참가했으며 길을 예비하라 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삶을 통해 회개와 헌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에 대해 성경 강의와 세미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흥유럽운동의 대표인 사라 브루엘 목사는 저녁 기도회에서 유럽의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컨퍼런스 셋째 날에는 캠퍼스 사역자 줄리아 가르샤겐이 강연자로 나서 대학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진정한 복음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참가자들이 각국 대표들과 함께 기도하며 유럽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 기간 동안 450명 이상의 참가자가 크라쿠프 시내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리 전도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2019년에 설립된 부흥유럽운동 REM은 해마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런던에서 다음 세대 리더십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유럽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스위스 강제 실종 방지를 위한 첫 번째 세계대회 개최. 지난 1월 15일 강제 실종 방지를 위한 세계대회 WCD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2006년 유엔에서 강제 실종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이후 77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제 실종 문제가 심각한 인권 문제로 남아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OHCHR를 비롯해 유엔 산하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20개국에서 수백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은 지난해 5월에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회의를 열고 30개국에서 발생한 586건이 강제 실종 사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1월 15일 열린 기조연설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 나다 알나시프는 강제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실종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라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강제 실종 피해자들의 증언이 공유되었으며 강제 실종 방지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다양한 모범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1월 16일 진행된 패널 토론과 워크숍에서는 강제 실종 방지를 위한 몇 가지 핵심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피해자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여성 수색대원의 정기 모임 개최 및 피해자 수색 강화 강제 실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데이터 공유 확대 강제 실종 방지 국제협약 비준 촉진 및 각국의 법적 조치 강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강제 실종 방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이번 대회는 강제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제 실종 피해자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강제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